취업이 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 취업 정보로 꾸며봤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인데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원 및 책임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관련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분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동차 검사 기능사, 자동차 진단평가사 등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학과 전공자와 차량 소지자도 우대하고 있는데요. 모집 기간은 2월 18일까지고요. 채용 시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의 민간 전문가를 채용 중입니다. 미래통신 및 전파 PM, 방송 및 콘텐츠 PM, 디바이스 PM 분야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공통 지원 자격은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어야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1월 21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지역문화재생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동부 창고 관련 사업 기획 및 운영 등을 담당할 분과 문화파출소 청원 사업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할 분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7급에서 9급 상당의 연구원급인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1월 22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문화재보건연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석사 수료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국책 과제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분과 고고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보존과학과 등 업무 관련 전공을 한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월 24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여성 취업 어디까지 알아봤니? 이번 시간에는 중부대학교의 전미옥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1월 첫 주에 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막을 건널 때 필요한 건 이 한 잔의 물이 아니라 희망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올해는 정말 그 희망을 많이 퍼올리는 그런 한 해를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소연 아나운서는 올해 계획, 새로운 계획 세우신 거 혹시 어떤 거 있으신지? 사실 저는 작년부터 계속 건강을 말을 하곤 하는데 또 한 가지를 좀 추가를 하자면 저는 좀 저의 이렇게 매사에 좀 완벽주의를 너무 이렇게 좀 강박하는 그런 성향을 조금 내려놓는 게 올해 저의 목표예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책도 많이 읽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일단 저희 좀 성격을 많이 좀 유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최근에 가져야 되겠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면의 성장을 이렇게 꼽았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뭐 책도 저도 역시 책도 많이 읽고 특히나 이제 올해 일사분기에는 책을 3권을 이제 펴내요. 그래서 책을 읽고 책을 또 쓰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저에게도 슬로건처럼 외치는 게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남주자. 이 얘기를 이제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새해 계획을 꼽은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가장 뭐 요즘 이제 제 주변에는 건강에 대한 이슈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 다이어트, 또 뭐 금연이라든가 금주, 외국어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이맘때만 되면 늘 거론되는 말이 뭐냐면 헬스클럽, 운동 이제 등록해놓고 가는 횟수가 정말 손을 꼽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을에 등장하는 그런 항목이 있다는 건 결국은 단골 메뉴가 이 단골이라는 건 그 항목들이 그만큼 또 잘하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심차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작심삼일이 되고 일주일, 2주일 가다가 3주 만에 무너지고 이런 경우들이 맞아요. 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아, 작년에도 그랬는데 재작년에도 돌아보니 그랬는데 올해도 그렇구나 그러면서 나 자신이 싫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작심삼일을 또 이렇게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이제 계획의 승리자가 될까? 어떻게 작심삼일을 정말 격파할 수 있을까? 이 얘기 잠깐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심삼일을 격파하는 법, 뭐 3일마다 계속 작심을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여러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다이어리를 좀 유치하게 활용을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다이어리 또 연초에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요즘은 또 다이어리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일정 관리하고 그쵸. 메모장에 넣고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아날로그 버전으로 다이어리를 좀 활용을 하셔라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사람 따라서 아날로그 버전으로 저처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디지털이 편하다라고 한다면 데이터를 계속 관리하면서 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디지털로 하다 보면 내가 언제인지 금방 또 찾아보실 수도 있고 그쵸. 이런 부분들도 네.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뭐냐면 목표를 적어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목표를 적지 않는다는 건 아유 뭐 알고 있는데 늘 알고 있는데 혹은 이제 유치한 좀 기분들 두고 네.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거 봤을 때 아 뭐 이런 걸 이렇게 적어놨나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민망할 것을 걱정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보면은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적지 못하는 경우가 또 제일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종이에 써놓든 아니면 이제 나만의 디지털 노트에다가 작성을 하시든지 간에 쓰게 된다면 이 목표가 손에 잡힐 듯이 아주 가깝게 다가오고 또 핑계를 대기도 어렵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를 일단은 좀 적극적으로 네. 쓰셔라. 적자생존 실천하시라라는 네.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네, 제 주변에는 정말로 다이어리를 꾸미려고 하루를 산다라는 아, 말을 네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워낙 이렇게 예쁘게 다이어리 꾸미는 걸 좋아해서 그걸 꾸미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그렇죠. 연말에 정말 그 보람도 크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 1월부터 정도까지는 12월까지. 아닌데 사실 저도 이 다이어리를 쓰다 보니까 연말에 그 제 읽는 부분도 참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은 잘해왔다. 맞아요. 혹은 네. 이제 뭐 반성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나의 살아온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 그럼요. 자료집이 기록이잖아요.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쨌든 다이어리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그게 나의 어떻게 보면 성장 기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작심삼일 타파법은 뭐냐면요. 손에 잡힐 듯이야 성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와 비전, 또 세부 계획, 또 실천 사항 이 세 가지가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보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건강을 목표로 했다. 그러면 이제 왜 내가 건강해야 되는지, 먹는 거 왜 조절해야 되는지, 또 운동 왜 해야 되는지, 가족력이라든가 유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유를 상세히 적은 다음에 또 실천을 해보시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경력단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또 건강관리를 아이 건강을 위해서, 남편 건강을 위해서, 가족 건강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정작 자신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3년치 정도의 건강관리 기록부를 펼쳐보시고요. 내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유념해야 되는지를 네. 한번 자가진단표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목표 중에 하나가요. 고전문학을 읽자라는 건데 이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서양 고전문학도 있고 또 동양 고전문학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목록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작가별로 해가지고 목록표를 만들어서 1월부터 12월 달까지 목록을 이렇게 해놓고 또 그걸 읽었을 때 동그라미를 치는 또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어쨌든 간에 이 그 나만의 목표를 세우기 위한 방법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손에 잡힐 듯이. 그래서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요즘 또 미니북이라 그래서 작은 네. 책으로도 있어서 가방에 작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세부 실천 항목을 세우시다 보면 이게 이제 하나씩 실천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나의 성과로 또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구체적인 목표 달성표 하면 요즘 그 메이저리그에서 핫한 일본의 네네. 오타니 쇼헤이 선수를 맞습니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 만다라트 기법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렇게 칸을 9개로 나눠서 이렇게
이렇게 쓰는 저는 거의 네네. 저희 목요일에 고종필 쌤이 매일 강조를 하던 부분이라서 주워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목표를 좀 향해서 꾸준히 달려가려면 일단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체크를 해나가는 게 정말 무엇보다도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오타니 쇼헤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그 만다라트 기법, 그래서 9개의 칸을 두고 가운데 네. 이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인가를 했는데, 오타니 쇼헤이는 아무래도 야구 선수니까 야구 운동만 중심으로 했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지만 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이제 뭐 음력 기준으로도 1월이 되지 않고 또 1월 신년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으로 가족 간에도 이 만다라트 기법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네.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 노력이 필요할까라는 네. 것을 했을 때 가족들이 2개씩 이제 한번 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간에 건강이 필요하다, 일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종교가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여행이 필요하다,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일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가족 간의 사랑을 위해서는 어떤 네.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취업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가장 메인에 중점 두는 부분들을 취업이라고 놓고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 관리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컴퓨터라든가 이런 어떤 스마트 기기와 어떻게 친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항목을 한 8개를 잡아보시는 거죠. 그럼 8개를 위한 또 세부 항목 8개를 하면 이게 한 60개가 넘는 나만의 실천 방법이 되고, 이게 좋은 점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맞아요. 해서 이걸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거나, 아니면 저는 그것을 뭐 이제 손글씨로 쓰시는 방법도 좋은데, 이것을 이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딱 얹어 놓으시면 매번 목표를 보면서 실천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여성분들한테는 저는 냉장고에 붙여 놓으셔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 놓으신 다음에 요즘은 또 스마트폰이라든가 SNS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 타파법 3번째는 메가폰을 대고 여기저기 홍보하시라는 거예요. 나 이거 하기로 했어, 이거 할 거야, 이런 부분들을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요. 주변 여기저기에 좀 네. 떠들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혹시 공수표가 될지라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올해 계획에 이런 거 있었어? 그럼 내가 좀 도와줄게. 이건 이렇게 좀 조정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걸 적극적으로 조정하면서 또 한 번 이제 동력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칫하다가는 혼자만 알고 있으면 혹시 실천 못하면 사람들이 좀 우습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뭐 소문 내놓고 내가 실천하지 못하면 민망하다, 이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수많은 계획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게 사실은 이제 의지를 해치는 상상력 때문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거든요. 아마도 나는 이걸 지키지 못할 거야라고 네.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이 내 몸과 정신에 근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3주 정도의 실행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심삼일, 작심 3주를 만드시고, 또 작심 3주 3번 하시면 작심 석 달이 돼요. 그럼요. 그렇게 되면은 대략 한 석 달 정도가 되면서 근력이 생기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멋진 시간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작심 삼일 퇴치법을 1가지, 2가지, 3가지 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이제 개인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라고, 무겁게 잡지 마시고요. 가볍게 쪼개가지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새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방법 꼭 참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 취업 정보 한번 알아볼까요, 교수님? 네, 지난번에 우리 권정원 교수님이 나오셔서 소개하셨던 이 여성이 도전해볼 만한 신직업, 아마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그렇죠. 신박한 직업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050 여성을 위한 직업 정보에서 여성이 도전해볼 만한 신직업을 소개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모낭 분리사, 또 박물관 해설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저도 지난번 방송 때 그 모낭 분리사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그쵸, 기억이 예. 나는데요. 이게 탈모와 관련된 직업이었나요? 예, 특히 이제 모발 이식을 요즘 많이 네,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송년회를 하면서 만난 선배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한 투자 중에서
제일 의미 있고 기분 좋았던 투자는 바로 모발 이식을 했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에게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맞아요. 많았던 네, 것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그분 아니고도 제 주변에는 요즘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수리 쪽에 탈모가 진행이 되어서 네. 이 부분만 이제 모발 이식을 하시는 분들을 또 종종 예. 만날 수가 있는데, 모발 이제 그 모낭 분리사라는 직업이 생소하신데 사실 요즘 보면은 모발 이식을 수술하시는 분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모발 이식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이 기본 세포 조직인 모낭세포를 이식하는 수술을 의미하는데요. 모낭 분리사는 이 과정에서 시술자의 모발을 분리하는 이 의사를 보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모낭 분리사는 모낭 수술, 이식 수술을 할 때 모발에 높은 생착률이 있어야지 계속 이게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다른 조직에 제대로 붙어서 사는 비율을 뜻하는데, 이게 빠르고 정확하게 모낭 분리를 수행해야지 또 이제 잘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술을 하는 경우는 의사가 환자의 후두부를 절개해서 두피를 모낭 분리사에게 넘겨주면 모낭 분리사가 이 모낭 덩어리를 작은 단위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열린 부위를 봉합할 때 분리를 마친 이 모낭을 식모기에 장착을 하게 되면 의사가 빠르게 이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또 모낭 분리사가 하는 일이기도 한데요. 이때 이제 공기 중에 이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모낭 이식 성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모낭 분리사의 빠른 손놀림, 이게 이제 이 모발 이식 수술의 성공을 위한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인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직업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숙련 과정이 필요한데요. 많은 모낭 분리사들이 이야기하기는 대략 한 6개월 정도의 숙련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의사의 의료 행위를 도와준다는 점에서는 일반 이 간호조무사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는 일은 모낭 하나에 담긴 1개에서 4개 정도의 모발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또 섬세함도 필요하고요.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맨눈으로 이 모낭을 분리할 때는 모낭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잘리게 되다 보면은 이제 한 20-30%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현미경을 이용해서 모낭 분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모낭 분리사는 또 눈도 좋아야 된다, 이런 네. 걸 이제 한편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니 현미경을 이용해서 할 작업 정도면 일단 굉장히 세심하고 그쵸. 꼼꼼한 분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정밀한 작업, 또 이제 한번 수술을 하게 되면 모낭을 분리하고 또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2시간 이상의 수술을 와.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시간 이제 노동을 요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요구되고요. 특히나 이제 의사와 다른 이제 모낭 분리사와 공동 작업을 원만하게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소통도 잘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손재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존의 모낭 분리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 작은 모낭을 분리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세한 손떨림이 있다, 이럴 경우에도 모낭 이식의 생착률에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손재주를 만들기 위해서 평소에 뜨개질이라든가 이렇게 네. 그 손으로 만드는 미세한 감각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연습을 해라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외과 의사들이 외과 봉합 수술을 할 때 이 인형을 이제 이용해서 그 바느질 연습을 네네. 했던 그런 경험이 듭니다. 그래서 외과 수술 연습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낭 분리사들도 손재주를 위해서 뭐 뜨개질이라든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평소에도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또 이럴 때도 하나의 이 모발에서 어떻게 보면 모낭을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력과 집중력을 또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오래 좀 앉아 있어야 돼요. 기본 2시간은 앉아 있어 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성격이 급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격이 네. 급하면은요, 환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2시간 정도를 한 자세로 계속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나 이거 못해 그러면 이제 네. 안 말도 안 되는 되죠. 말도 안 네.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모낭 분리를 하는 동안은 일어날 수도 없고 다들 정말 말 한마디 안 하고 정말 초집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도 대략적으로 이제 어시스트를 하는 일이 있고 모낭 분리를 직접적으로 하는 이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역할 간의 어떤 그런 영역 간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채취하는 과정, 또 그리고 이걸 또 다시 분리해서 이식을 하는 네. 과정에서도 의사가 어떤 걸 원하는지에 따라서 의사를 도와주는, 원장을 도와주는 어떤 센스, 순발력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 협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같이 하는 그 의사나 이런 소통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발 이식 이 수술에서는 의사 또 이제 간호사, 간호조무사, 모낭 분리사 또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완벽한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수술한 병원에서 모두 직접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팀원들 사이에서 정보 공유하고 또 이제 자발적인 학습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이제 출신들이 해당 업무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겸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교육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격증은 없고요. 모발 이식 수술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경력을 쌓아서 모낭 분리사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에 참여할 수준이 되려면 6개월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니까 이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이제 모발 이식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을 또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경력이 없으면 쉽게 도전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또 대부분의 교육 과정이 또 병원별로 자체의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바로 경북대학교 모발 이식 센터입니다. 그래서 모낭 분리사와 수술 보조자 연수 교육 과정이 있고요. 사단법인 대한 모발 모낭 분리사 협회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계속 이론과 실기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이 그 모낭 분리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만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닌 경우에도 모낭 분리사에 도전할 기회가 생긴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다면 대한 모발 모낭 분리사 협회에 문의해 보시거나 또 직접적으로 뉴스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계속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탈모 관련 클리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분야는 취업할 곳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앞으로는 정말 성인 남성의 26%또 그다음에 여성의 18%가 탈모 증상을 겪고 있다 그러는데 네. 이게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후천적인 요인으로 맞아요. 스트레스 받고 식습관의 변화 이런 부분 때문에 탈모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탈모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모발 이식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세계 최초로 안면 윤곽을 고려한 여성 헤어라인 교정 시술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용 목적으로 하는 어떤 헤어라인 교정도 있고 또 남성분들 뭐 구렛나술, 그다음에 수염, 눈썹 이렇게 이제 머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모낭 분리사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낭 분리사와 함께 또 박물관 해설사도 소개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이색 직업 모낭 분리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직업색에 도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어떤 직업이든 사실 네. 쉬운 직업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낭 분리사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6개월 교육 이후에 3년 정도는 되어야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기간이 기본기를 가지는 기간이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여기에 많이 있고 또 여성이 굉장히 많이 또 취업이 대부분이 다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많이 쌓여서 이게 직업으로 연결이 되니까 작심삼일이 되어도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또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작심삼일 도전하셔서 주변에 홍보하시고 도전하시면서 끝까지 직업을 만들어 가시고 전문성을 계속 쌓아나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초심한 마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미호 교수님과 함께 이색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